청계천 공구상가 새벽 3시 50분. 칠흑 같은 어둠.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희뿌연 안개 사이로 한 대의 퀵 오토바이가 질주한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며 무릉덩이를 가른다. 스피드미터 바늘이 떨린다. 서울은 늘 돈 냄새가 났다.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내가 못 따라가는 돈의 냄새.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자 타이어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김서린 헬멧을 벗는 남자의 손.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가락들. 찬 공기에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온다. 박종민 45세 성실한 눈빛이지만 피곤에 절어 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입술은 바람에 트여 있다. 그는 무거운 배달 상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새벽 4시. 서울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이다. 가식도 체면도 모두 잠든 시간. 청계천 공구상가 계단 새벽 3시 55분. 종민이 숨을 헐떡이며 3층까지 계단을 오른다. 배달 상자가 팔에 파고든다. 각 층마다 스며나오는 형광등 불빛과 기계 소리들. 이 시간에도 돌아가는 서울의 엔진 소리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2층에서 잠깐 멈춰서서 허리를 편본다. 종민은 중얼거리며 말했다. 조금만 더. 공구상가 사무실 새벽 4시.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밤새 일하는 직장인들. 컴퓨터 화면에 파란 불빛이 지친 얼굴들을 비춘다. 종민이 치킨과 커피를 조심스럽게 배달한다. 뜨거운 커피 봉투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야, 벌써 4시네. 고생했어요. 그는 몇 장의 1,000원짜리를 건네며 말했다. 종민은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형, 우리도 저런 일 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쉿. 조용히 해. 종민이 듣지 못한 척 문을 닫고 나간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쥔다. 청계천 새벽 4시 10분.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는 종민. 라이터 불꽃이 얼굴을 잠시 밝힌다. 깊은 주름들이 드러난다. 종민은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배터리 절약을 위해 화면의 밝기를 최대한 줄여놓은 스마트폰 메시지 화면을 확인하였다. 계좌이체 5만원 입금, 잔액 5만원, 자동이체 예정 전기요금 24,500원, 휴대폰요금 19,800원, 가스요금 15,200원. 종민은 계산기를 켜서 빠르게 계산한다. 종민은 한숨을 쉬며 나지막하게 말한다. 또 마이너스네 사는 게 힘들다 정말. 담배를 빨아들인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세 흩어진다. 새벽마다 계산했다. 오늘 번 돈으로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계산을 해야 할까? 가리봉동 반지하 새벽 4시 40분.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종민의 발걸음 소리.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비좁은 원룸. 벽에는 습기 얼룩과 까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종민이 헬멧과 배달 가방을 벗어던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켜진다. 그리곤 침대 옆 작은 냉장고를 연다. 달걀 2개, 우유 1팩 유통기한 하루 지남, 김치통 하나. 종민은 냉장고에 있는 우유팩을 들어 냄새를 맡고 찌푸리며 말했다. 이것도 언제 샀더라? 그래도 버리지 않고 다시 냉장고에 넣곤 라면 한 봉지를 꺼낸다.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종민이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멍하니 서 있는 동안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엔 엄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동이 테이블을 때린다. 종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받았다.
네, 어머니. 종민아, 이 시간에 깨웠나? 아니요. 배달하고 막 들어왔어요. 이 새벽까지 일하고 몸은 괜찮지? 그 말에 종민은 옆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핏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다크서클이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종민아, 이번 달 보내는 거 말끝이 흐려진다. 종민은 라면을 젓는 손을 멈추며 말했다. 네, 아니다. 됐다. 그냥 네 건강이나 챙겨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미안하다. 네가 서울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집만 대고 종민은 눈을 감으며 젓가락을 꽉 쥐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종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알겠지? 네. 끊을게요. 통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면은 이미 퍼져서 면발이 뚱뚱해져 있다. 고개를 돌려 벽에 붙은 달력을 보았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빼곡하다 각종 이체일들. 그 중에 집에 송금이라고 적힌 날짜도 있었다. 20살의 상경에서 25해. 괜찮다는 말만 들어갔다. 사실 괜찮은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종민은 이미 퍼진 맛없는 라면을 입에 넣었다. 이미 맛은 없지만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먹어야 했다. 종민의 악순환 같은 하루들. 오전 9시 야간 세탁소. 종민이 드라이클리닝 옷들을 정리하며 비싼 정장들, 명품 코트들, 가격표를 보고 씁쓸한 표정을 찍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시급에 대해 불평한다. 종민 씨,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시급을 좀. 네, 오후 2시 건설 현장. 콘크리트 벽돌을 날르는 종민이 이마에 땀이 범벅이다. 그때 젊은 일꾼이 옆에서 투덜거리며 말했다. 형, 몇 살이세요? 45. 에이, 거짓말. 50은 넘어 보이는데. 종민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확실히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오후 6시 다시 퀵 오토바이. 헬멧을 쓰며 긴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 기분을 아는지 오토바이도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고 있었다. 제발. 두 번째 시도에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자 종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밤 10시 편의점. 종민은 삼각김밥 2개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다. 3,800원. 지갑에서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들을 꺼내서 샌다.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결국 삼각김밥 하나를 다시 놓는다. 편의점 알바가 안쓰러운 듯 말했다. 포인트로 하나 더 사실래요? 괜찮습니다. 남대문 시장 밤 11시 30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은 대부분 어두웠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간다. 그런데 한 곳만 불이 켜져 있다. 복내 가죽 수선. 낡은 간판 아래 작은 유리창으로 안이 들여다 보인다. 70세 할머니가 허리를 꼬부려서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다. 종민이 오토바이를 천천히 세우고 엔진을 끈다. 곱슬곱슬한 백발, 두꺼운 돋보기 안경.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해 보였다. 바늘이 가죽을 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뚝, 뚝, 뚝.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는 소리가 묘하게 최면적이었다. 종민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유리창 가까이 다가선다. 복내가 수선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가죽 가방이다.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정교하게 꿰매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서울에서 들은 소리 중에 돈과 상관없는 소리는 바늘을 관통시키고 실을 당기고 매듭을 짓는다. 한 땀 한 땀이 정성스럽다. 복내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밖을 본다. 종민과 눈이 마주친다. 잠깐의 정적. 복내는 종민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한다. 뚝, 뚝, 뚝.
종민이 그 소리에 빠져 한참을 서 있을 때 핸드폰이 울린다. 문자 알림음이 밤 공기를 깬다. 박종민 고객님, 연체료 포함 상환금 184만 7천 원이 3일째 연체되었습니다. 법적 조치 예정이오니 즉시 연락 바랍니다. 종민은 이미 화면이 금이간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바느질 소리가 멈춘다. 복례가 다시 고개를 들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종민을 본다. 종민은 급히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을 깨웠다. 한강공원 자정.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종민.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린다.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늦은 밤에도 멈추지 않는 서울의 소음들이 들렸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었다. 새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고 나는 그 미안함까지 떠안고 서울에 왔다. 종민은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한 낡은 지갑을 꺼내었다. 신분증, 긁힌 카드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종민이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다. 뒤로는 고향 집 마당이 보였다. 종민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게? 바람이 분다. 사진이 날려갈 뻔하지만 종민이 재빨리 잡아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는다. 지갑을 넣다가 찢어진 부분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진다. 종민이 그것을 주워서 펼쳐본다. 구겨지고 낡은 1,000원짜리 고작 그것 한 장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랐다. 며칠 후 내가 남대문 시장 그 작은 수선집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바늘 소리가. 종민은 멀리 남대문 시장 방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가끔 반짝이는 불빛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다. 저 바늘 소리가 내 인생을 꿰맬 줄은. 다음 화 예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충무로 작은 선술집. 윤민서. 39세. 지적이고 따뜻한 여성이다. 종민 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종민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본다. 하지만 나는 평생 불안과 살 자신이 없어요. 종민의 표정이 굳어진다. 비에 젖은 을지로 골목. 혼자 걷는 종민의 뒷모습.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또 한 번의 이별이 칼날처럼 꽂혔다. 남대문 시장 수선집 문 앞에 선 종민. 비에 젖은 손이 문손잡이에 닿는다. 안에서 복례가 바느질하는 모습이 보인다. 들어와요.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